공복에 가장 먼저 먹으면 좋은 게 진짜 100% 주스다. 댓글 거는 거에 공포불안 갖지 마세요. 진짜 주스를 드신다면 전혀 걱정할 필요 없다. 사과가 가장 먼저고요. 그 다음 당근, 양배추, 케일, 샐러리 이렇게 5가지예요. 그래서 까주스죠. 그리고 케일, 샐러리, 사과가 깨주스. 근데 이 주스의 효능이 그럼 도대체 뭐냐? 요즘 주스를 두고 설탕 덩어리에 건강하지 않은 음식이다라는 말이 많은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꼭 먹어야 하는 이유가 무엇인가요? 제가 채소과일식을 전도를 하면서 첫 책인 채소과일식, 이 책이 현재 약 14만 부 정도 나갔어요. 3, 4년 만에. 엄청나게 나갔죠, 책이. 근데 그 책에서 채소과일식 먹어야 되는데 방법을 뭘로 했냐? 스무디 형태로 전파했어요. 갈아 마셔라, 채소과일 같이. 그래서 이제 레시피 드린 게 CCA, 당근, 양배추, 사과 이렇게 드렸었고, 이게 엄청난 인기를 끌었습니다. 왜? 효과가 있었기 때문에. 그리고 두 번째 책인 완전 배출에서 제가 레몬수와 착즙, 드디어 까주스도 착즙으로 먹어라. 왜냐면 이 전략이 있었어요. 너무나 공격이 심하거든요. 뭐에 대한 주스. 지금은 뭐 EBS, KBS 뭐 공영방송 가릴 것 없이 뭐 유튜브는 말도 할 필요도 없고요. 뭐 이거 주스 먹으면은 그냥 죽을 것처럼 막 사기꾼인 것처럼. 그럼 주스 업체들 다 망해야 되겠죠. 근데 문제는 뭐냐, 여러분이 저를 믿으셔라 이 얘기보다는 주스에 대한 기준을 혼용하신 것부터, 헷갈린 것부터 잡으셔야 돼요. 전문가들이 말하는 주스는요, 정확히 워딩을 바꾸자면 혼합 음료입니다. 주스가 아니에요. 미국 식단 가이드라인이 5년마다 발표되는데 2026 식단 가이드에도 채소 과일 주스로 먹어라라고 돼 있어요. 근데 이때 주스는 100%를 말합니다. 원물로만, 채소 과일로만. 근데 우리 식품 표기법상 95% 이상은 주스, 과채 주스. 95%에서 5%까지는 여기는 주스가 아니에요. 음료예요. 근데 5% 미만은 혼합 음료로 쓰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중간에는 이게 과채 음료인 거죠. 그리고 여러분이 대부분 먹는, 그리고 전문가들이 먹지 말라고 하는, 혈당 올린다고 하는 거가 혼합 음료다. 실제 채소과일은 안 들어가 있고 향만 나고 액상과당 들어있고 설탕 들어가 있고 뭐 스테비아, 알루로스, 마실톨 여러 가지. 뭐 대표적인 건 뭡니까? 아스팜탄, 아스판칼륨, 이 당류제로에 들어가는 이런 인공감미료들로 단맛을 내고 가짜 과일 맛을 내게 하고, 그런 것들을 대체한 걸로 인해서 사람을 속이는 그런 게 주스로 통칭돼서 되는 거지. 당근 주스, 사과 주스, 오렌지 주스, 포도 주스 100%짜리는요 없어서 못 먹어요. 제가 지난 몇 년간 계속 유럽을 매년마다 여행을 하고 있는데 거기선 최고의 요리입니다. 그러니까 지중해식 식단도요 항상 생과일 주스랑 곁들여 먹어요. 오렌지 주스. 왜? 이탈리아 레몬, 오렌지, 스페인 하루 시작을 착즙 주스로 시작을 해요. 그럼 그 사람들이 다 당뇨 걸려서 다 지난 몇백 년간 다 죽었어야죠. 이 음식 문화가 지금 수백 년이 되어 온 건데. 근데 오죽 이상하게 우리나라만 이 주스에 대한 공격, 특히 과일에 대한 공격을 해요. 왜? 효과는 너무나 잘 알고 있거든요. 비타민, 무기질, 미네랄, 영양제로 안 되는 거, 과일, 채소, 원물로 만든, 갈아서 만들었든 착즙을 했든 이 주스 형태로 먹었더니 모든 지표가 좋아지는 게 부인할 수가 없어요. 이걸 어떻게 부인합니까? 근데 이걸 대대적으로 돈을 지원해서 연구 결과를 해서 뭐 4, 5만 명, 10만 명, 20만 명 이렇게까지 코호트 연구까지 안 가도 되는 게 이미 다 알고 있기 때문에. 근데 그런 연구 결과 논문을 할 필요도 없지만 지원을 할 단체도 없겠죠. 그래서 주스가 혈당 올린다는 것 때문에 당근 주스도 안 먹고, 원래 드시던 분들 바나나는 아예 쳐다도 안 보고. 그럼 도대체 뭘 먹으라는 얘기냐? 채소 과일을 수천 년 동안 먹어왔고 그거를 통해서 즙을 통해서 만들고 그걸 통해서 자연 치유를 해왔던 가장 최고의 약으로 써왔는데 여기서 불을 발견하면서 한 단계 착즙에서 업그레이드 된 게 한약입니다. 서양도 한약을 썼지 왜 안 썼겠어요? 뭐 식물이나 나무나 풀, 뿌리, 껍질, 줄기 이런 것들을 물에 넣고 달에서 끓여서 그 액을 마셔서 질병을 극복하고 모든 것들에 있어서 가장 먼저 써왔던 게 약이 바로 주스의 어원이에요. 약초를 끓여서 쓴 액체. 그게 현대에는 왜 풍요로워졌잖아요. 채소 과일을 얼마든지, 유기농도 지금은 얼마든지 구할 수 있습니다. 자꾸 농약 가지고 태클 거는 거에 공포불안 갖지 마세요. 그래서 진짜 주스를 드신다면 전혀 걱정할 필요 없다.
그래서 공복에 가장 먼저 먹으면 좋은 게 진짜 100% 주스다. 근데 여기서 여러분이 속으면 안 되는 게 아까 방금 말씀드린 혼합 음료의 앞에 써진 100% 오렌지 주스라는 표기에 속으시면 안 된다. 왜? 거기는 5%만 들어가도 혼합 음료로 쓸 수가 있잖아요. 기준상 과일에 대해서. 그러면 5%를 100% 채웠다 그래서 100% 오렌지 주스라고 명기를 할 수가 있어요. 이게 아주 웃긴 식품 표기법인데 소비자가 잘 현명하게 선택한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주스는 진짜 주스를 드시면 아무 문제 없고 가장 몸에 좋다라는 말씀을 자신 있게 드립니다. 실제로 몸에서 어떤 변화가 일어나길래 이런 효과가 나타나는 건가요? 근데 이 주스의 효능이 그럼 도대체 뭐냐? 여러분이 영양제 살 때 혹하게 되는 효과들이랑 생각하시면 돼요. 루테올린, 아니면 지아잔틴, 아니면 안토시아닌, 알부민, 글루타치온, 유산균도 마찬가지고요. 그 역할들이 뭘 합니까? 항산화를 한다고 하죠. 항염증 효과를 갖고 온다고 하죠. 그리고 결국엔 암을 예방한다. 그리고 치매를 예방한다. 이게 우리 몸에 있는 면역 시스템, 림프 시스템을 배출을 원활하게 해줘요. 그러니까 이 기전 자체는 명확합니다. 그러니까 어려운 것도 없어요. 우리 몸에 소화 흡수 배출이 되는 건데 탄수화물, 단백질, 지방들이 들어왔을 때 잘 식혀줄 수 있게 하는 게 비타민, 무기질, 미네랄이에요. 이 소화 효소들을 도와서 간을 갖다가니까 우선적으로 쉬게 해줄 수 있는 거죠. 왜? 독성이 강한 애들이 들어오면 여기엔 중금속도 들어가고요. 수용, 카드뮴, 납, 구리 이런 것들. 이게 대표적으로 음식에 다 거의 들어가 있어요. 동물성 식품이 문제가 되는 게 중금속에 노출이 돼 있다는 거예요. 우유도 마찬가지고. 왜? 항생제가 거기 들어가니까. 약물에 다 이런 중금속이 들어가 있거든요. 그러면 주스는 흡수율이 빨라서 비알코올성 지방간의 원인이 과일이다, 주스다 이런 얼토당토않는 얘기를 하죠. 가문맥을 통해서 인슐린 저항성을 안 받아가지고 문제가 생긴다. 아니 원래 효과적으로 그렇게 진화를 한 겁니다. 왜? 이거는 우리 몸에서 오랫동안 길게는 1600만 년, 짧게는 600만 년, 그리고 지난 10만 년이라는 시간 동안 뇌가 진화하는 그 순간까지 현 인류인 어떤 인류? 호모사피엔스. 이 인류가 현재 최상위 포식자가 되기 위해선 엄청난 최적화된 효율화가 된 거예요. 과일을 통해서는 비타민, 무기질, 미네랄을 바로 간이 흡수할 수 있게 된 겁니다. 대사산물이. 주스 당연히 좋죠. 왜 영양제 메가도스는 좋다고 하고 채소 과일은 원물로만 씹어서 먹어야 된다라는 그 논리를 하냐는 거죠. 여러분이 한번 생각해 보셔야 돼요. 그 콩은 소화 흡수 안 돼서 이소플라본 때문에 여성 호르몬 에스트로겐 증가시켜서 유방암 갖고 온다 이런 거짓 정보는 주면서 콩을 태운 원두를 태운 커피는 그렇게 몸에 좋다라고 또 반대되는 정보를 주냐는 거죠. 아니 콩은 그냥 먹으면 안 좋고 커피로 해서 먹으면 좋아? 커피로 했을 때는 소화 흡수율이 안 빠르나요? 액체로 마시는데 주스보다 더 안 좋은 게 커피라는 말을 하지 않잖아요. 그 얘기를 동시에 하는 전문가가 있다면 제가 어느 정도 귀를 솔깃해서 들어볼 텐데 주스는 엄청 까. 그리고 나서 슬며시 주스에 대용해서 먹으면 좋다는 걸 커피를 예를 들고 심지어 믹스 커피는 더 좋대. 하루 일정량의 그 칼로리와 함께 설탕도 어느 정도 먹어야 되는데 이런 궤변의 논리까지 펴요. 여러분이 이 기준을 삼으신다면 주스에 대한 두려움, 제가 얘기하는 진짜 100% 주스에 대한 기준만 딱 세우신다면 전혀 걱정하지 않으셔도 된다. 그래서 그 레시피들에 대해서는 제가 하나씩 더 자세히 다음 강연들에서 안내를 드리겠습니다. 주스를 시작하려는 사람들이 가장 궁금한 건 결국 어떤 재료를 먹어야 하냐인데 가장 기본이 되는 조합은 무엇인가요? 채소 과일 먹어야 돼, 많이 먹어야 돼, 400에서 500g 먹어야 돼. 알아요. 근데 챙겨 먹기 어렵죠. 여러분 당근 하나 챙겨 먹으신 분 있어요? 없어요. 당근 하루 한 개 먹기 힘듭니다. 그래서 제가 새로운 농수산물을 발견할 수는 없죠. 제가 유전학자도 아니고 현대 과학은 풀 한 포기도 못 만들어요. 사과 한 알도 못 만듭니다. 그게 자연이 준 에너지를 고스란히 품고 있는 채소 과일을 기본적으로 먹어야 되는 이유기도 해요. 근데 양은 복제하거든요. 들어보셨을 거예요. 복제양 둘리부터 해가지고 여러 가지 복제를 합니다. 실질적으로. 근데 지금 채소 과일은 어려워요. 그게 정말 신기하죠. 그래서 먹어야 된다는 거예요. 원래 있던 것들 중에 현재 남아있는 건요, 인류 역사가 지난 수백만 년 동안 살아남기 위해서 필수적인 것들이 남은 겁니다. 그리고 인류 문명이 발달한, 기록하기 시작했다가는 만년부터, 즉 농업혁명이 일어난, 이 농사를 짓기 시작하면서 재배를 시작하면서 완전히 자리 잡은 것들이 현재 우리에 있어요.
마트만 가도 다 있잖아요. 근데 그 중에서도 5가지를 제가 꼽은 겁니다. 사과가 가장 먼저고요. 그 다음 당근, 양배추, 케일, 샐러리 이렇게 5가지예요. 그래서 까주스죠. 당근, 양배추, 사과가 CCA, 그리고 다시 케일, 샐러리, 사과가 깨주스. 몸과 마음을 깨워준다 해서 KCA, 깨주스. 그래서 사과, 당근, 양배추의 효능에 대해서는 부인할 사람이 없습니다. 아직도 뭐 사과는 구연산 때문에 속을 쓰리게 하고 뭐 탄닌 때문에 이게 역류성 식도염을 갖고 오니까 공복에 먹으면 안 됩니다. 그런 말 하는 채널은 일단 구독 취소하세요. 그런 정보들에 휩쓸리면 안 돼요. 장수식품이잖아요. 이건 세계 어디를 가도. 양배추도 그렇게 많이 드는 비타민류, 설포라판, 무슨 고이트로젠 성분 때문에 요오드 흡수를 방해해서 갑상선 항진증, 뭐 갑상선 암 환자들은 먹으면 안 된다. 이런 정보 뇌피셜입니다. 전혀 근거 없어요. 당근은 없어서 정말 못 먹던 시절도 있었습니다만 지금은 너무 흔하니까 주스로 드셔봐라. 너무나 좋다. 케일 샐러리는 우리나라 건 아니죠. 양배추도 그랬지만 미국을 시작으로 독일, 스위스, 스웨덴, 덴마크, 즉 현대의학의 한계를 깨달은 의학자들이 일선 현장에서 착즙을 처방하기 시작했습니다. 그게 전인의학이고 통합의학이에요. 몸과 마음을 다 봐야지 수치로만 끌려다니는 이 환원주의에 의해서는 몸이 절대 좋아지지 않는다는 걸 이미 다 알아요. 그래서 암이 정복이 안 돼요. 근데 돈은 제일 많이 벌게 해주죠. 왜? 정복이 안 되니까 계속 돈을 쓰게 만들 거 아니에요. 첫 번째 뭐 1차 항암제, 독성항암제, 두 번째 표적항암제, 세 번째 명확항암제, 뭐 네 번째, 5번째도 명칭은 바뀌겠지만 완치는 안 된다. 계속 개발되는데 돈은 들겠지만 더 많은 걸 파니까. 대표적인 게 뭡니까 지금? 비만 치료제 GLP-1을 기반으로 한 싹센다, 뭐 위고비, 마운자로 결국에는 지금 1, 2년 돼서 살은 빠지지만 부작용이 속출하고 있잖아요. 갑자기 당낭량이 온다든지 담석이 생겼다든지, 그러니까 즉 췌장이 망가지는 거죠. 어렵게 생각하실 필요 없어요. 인위적으로 이 췌장에 관련된 호르몬들을 내서 인슐린에 관련된 그런 역할들을 해서 살을 빼다 보니까 약을 끊은 것과 동시에 살은 다시 폭증합니다. 폭식할 수밖에 없어요. 이게 그렐린이라는 호르몬, 뭐 렙틴 호르몬들과 다 관련이 되어 있지만 살은 뺐을지언정 일시적으로 단순한 요요만 오는 부작용이 아니라 아주 나쁘게 살이 찐다는 게 확인돼 버렸어요. 그래도 폭발적으로 수요는 있죠. 왜? 일단 살 빼고 싶으니까. 비싸요. 보험 안 되면 비쌉니다. 초고도 비만들이 쓰는 게 아니고 일반 그냥 환자들이 쓰는 거예요. 여기 가서 처방받고 저기 가서 처방받고. 프로폴폴, 뭐 졸피뎀 처방받듯이 결국에는 이제 국가에서 또 규제를 하겠다, 할 수밖에 없다 이렇게 하는 거죠. 항정신성 마약 물질과 똑같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이 케일 샐러리 주스는 검색만 해보셔도요 어마어마하게 할리우드 배우들이 아니면은 뭐 세계적인 운동선수들이 육식에서 특히 채식으로 넘어온 운동선수, 대표적으로 테니스 선수 1위, 세계 1위인 노박 조코비치, 그리고 육상선수나 아니면은 세계 뭐 힘쓰기 대장 뭐 1위 한 선수들 다 채식으로 넘어왔어요. 한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그 사람들 한결같이 뭘 먹냐? 그냥 채소 과일 안 먹어요. 주스로 먹습니다. 그 중에서도 뭐 케일 샐러리. 근데 우리 입맛에 써요. 그래서 여기에 사과를 넣은 겁니다. 당에서 자유롭습니다. 혈당 안 올라요. 뭐 처음 가공식품에 길들여지신 분들은 일시적으로 50에서 60 정도 오르겠지만 이분들은 뭘 먹어도 올라요. 제육덮밥, 갈비탕, 뭐 칼국수, 짜장면, 라면 이런 애들이 평균 60에서 80 정도 오릅니다. 그럼 다 안 먹어야죠. 왜 주스만 가지고 과일만 가지고 마치 50에서 60 오르면 엄청 혈당 상승해서 스파이크 온 것처럼 호도로 합니까? 당연한 거죠. 그리고 자연에서 온 과당이라는 거는 비타민, 무기질, 미네랄과 같이 작용을 해서 20, 30 정도 혈당이 오르는 건 아주 우리 몸을 건강하게 만드는 거예요. GLP-1이 췌장을 망가뜨렸다면 이 과일은 췌장을 회복시켜주는 겁니다. 그 효과적인 게 주스라는 거예요. 근데 너무나 공격을 많이 하니까 제가 이렇게 까주스, 깨주스 2가지 레시피를 드린 거니까 이걸에 대해서 조금 더 공부를 하셔서 저는 반드시 2주만 실천하신다면 계속 할 수밖에 없다. 여러분도 까주스, 깨주스 전도사가 되실 거라 장담합니다. 주스를 마시다가 속이 불편하거나 오히려 안 맞는 경우도 있다고 하는데 이런 반응은 왜 나타나는 건지 주의해야 할 사람은 누구인가요? 네, 제가 아무리 저도 제 몸에 다 임상 테스트를 해본 사람이에요. 32살에 협심증 진단받아서 죽음에 대한 공포를 느껴서 항상 혀 밑에다 그 니트로글리세린 설화정 넣고 다니던 사람이었으니까요. 정말 5만 가지 검사는 다 했고 5만 가지 약도 먹어보고 메가도스도 해보고 결국에는 찾은 게 이 주스인데 착즙인데 왜 한약도 효과는 있습니다만
접하기가 어렵고 우리나라는 특히 너무나 한약에 대한 공격이 많기 때문에 음식으로 치유할 수 있는 자연 치유 방법을 찾은 거예요. 근데 이 주스조차도 불편하신 분이 있죠. 그래서 제가 레시피를 콕 집어서 CCA, KCA를 드렸는데 이것조차 불편하신 분이 반드시 있어요. 특히 케일 샐러리는요, 바로 실천하시면은 소위 말하는 그 호전 반응, 명현 반응이 좀 빨리 나타납니다. 뭐 피부 발진도 나타날 수 있고, 그리고 이렇게 구토 증상도 나타날 수 있어요. 역하는 그런 거죠. 왜냐면은 세기 때문에 작용 자체가 더 셉니다. 그래서 제가 일단은 까주스부터 드시고 나서 어느 정도 적응이 되고 나면 깨주스를 드셔라, 이렇게 안내를 드리거든요. 적응하는 시간을 가져라. 근데 이 호전 반응이라는 게 화장품 때문에 더 많이 면역 현상이 알려지긴 했습니다만, 몸이 반응하는 거다. 내가 매일 죽은 음식인 밀가루 음식 먹고 빵 먹고 영양제 화학 덩어리들에 쌓여 있다가 유산균 먹어도 안 낫는 변비들이, 살아있는 효소들이 실제로 내 몸에 싹 액체 형태로 들어왔을 때 가장 이게 빨리 퍼져나가거든요. 그러면은 우리 몸이 놀랄 수 있죠. 당연히. 그러면 설사를 일단 하신 분도 생겨요. 그러면 이 설사가 막 복통이 있거나 그러면 문제가 있지만, 복통이 없이 설사를 한 2, 3일 정도 하면 자연스럽게 좋아집니다. 그러니까 처음엔 그 양이 중요하죠. 그래서 이번엔 제가 제 첫 끼의 기적 책에는 그 디테일하게 아주 하루에 몇 미리를 어떻게 먹고 어떻게 시작하셔라고 적응하는 과정을 기재를 해드렸어요. 왜냐면은 원래는 그게 사람마다 다 어느 정도 다른 게 있어서 저는 어느 정도 레시피 드리면 나한테 맞춰서, 환경에 맞춰서 하시게끔 하는 걸 선호했지만, 이제는 완전히 이게 표준화가 됐고 누구나 먹어도 부담이 없고 어느 일정 기간 지나면 이런 명현 반응이나 호전 반응이 지나는 게 확인이 됐기 때문에 자신 있게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포기하지 마셔라. 그래서 1, 2, 3의 법칙에서 자꾸 2주만 해보셔라 하는 게, 이 2주 동안 불편한 증상만 이겨내면 우리 림프 시스템이 회복되고 감각 콩팥이 회복되면서 나타나는 이 증상들만 잘 이겨내시면, 대표적인 게 뭐 두통이 있을 수도 있고요, 피부 발진도 있을 수 있고요, 가려움이 있을 수도 있고, 절대 혈당 스파이크 오지 않습니다. 그 부분은 걱정하지 않으셔도 돼요. 그래서 2주 동안만 좀 하시면 가장 먼저 변비가 해결될 거다. 그리고 되려 피부 발진이 있고 아토피, 비염이 심하셨던 분들은 그 증상이 완화되는 게 느껴지실 거다. 만성질환은 좀 오래 가야죠. 한 3개월 정도는 꾸준히 실천해야 완치가 되고, 더 나아가서는 뭐 1000일도 걸리니까요. 3년 정도가. 우선은 2주만 그런 증상들이 절대 부작용이 나쁜 부작용이 아니구나 라고 염두를 하시고 실천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결국 중요한 건 꾸준함일 텐데, 주스를 건강 습관으로 만들기 위해 가장 먼저 바꿔야 할 생활 습관은 무엇인가요? 이 습관 만든다는 게 참 어렵죠. 그래서 주스를 먼저 꼭 아침은 아니어도 돼요. 왜냐면 지금 2교대, 3교대 하시는 분들도 있으니까. 이 첫 끼에 먹어야 되려고 하면 살아있는 음식을 내가 가장 먼저 시작하는 하루에 내 몸에 공급해 준다라는 생각을 하시는 게 좋아요. 그래서 실은 이 섭취 주기, 동화 주기, 배출 주기에 의해서 제가 뭐 12시간 단위로 해서 8시간씩 12시, 8시, 8시에서 뭐 새벽 4시, 4시부터 낮 12시 이렇게 설명을 많이 드렸습니다만, 그 기준조차도 본인의 상황에 맞추시면 되거든요. 근데 하루 시작을 할 때 내가 죽은 음식들, 가공식품, 수십 알의 영양제로 시작을 하느냐, 아니면 살아있는 자연에서 온 걸로 시작하는데, 간단한 방법이 있으니까. 이거는 가공식품에, 약간 주스에 앞서 설명드렸듯이 혼합물이 안 들어간, 기타 첨가물이 안 들어간 건 피해라 라고 말씀드렸지만, 그게 들어간 게 차라리 커피나 탄산음료나 아이스크림이나 피로회복제, 자양강장제 그런 거보단 차라리 그게 낫죠. 채소 원물을 바탕으로 한 주스에 여기에 조금 첨가제가 들어간 게 낫다. 물을 섞어 먹을지언정. 그래서 이 인식 전환을 하셔서 첫 끼를 갖다가 이것만 바꿔도 점심 저녁 나머지 두 끼는 먹고 싶은 거 그대로 드셔도 됩니다. 그래서 이것만 바꿔도 몸이 회복할 수 있구나, 회복할 시간을 주는 거거든요. 그래서 하루 시작을 할 때 내가 엉뚱한 것들로만 내 몸을 혹사 안 시켜야겠다 라는 그 관점만 가져주신다면 분명히 1, 2, 3의 법칙 통해서 2주의 기적, 첫 끼의 기적을 경험하실 거라 장담합니다. 요즘 간헐적 단식이나 공복 유지가 좋다는 얘기가 많은데, 공복 상태가 우리 몸에 실제로 어떤 변화를 만들어내는 건가요? 어떤 분들은 제가 아예 아침 먹지 말라고 생각하신 분들이 있어요. 한약사님이 아침 먹지 말래서 저 안 먹고 있는데요. 근데 절대 그게 아닙니다. 공복을 유지하는 게 몸에는 좋죠. 그렇다고 해서 정말 내가 배가 고픈데, 예를 들면 오늘 촬영을 오는데 체력이 많이 빠진 상태에서 움직이다 보니까 아침을 먹었단 말이에요. 물론 그렇다고 아침부터 우유에 시리얼을 말아 먹진 않았지만,
그래도 그럴 경우에는 내 몸의 상태에 따라서 먹을 수 있어야 되는데 이게 간헐적 단식 16대 8, 20대 4의 원칙에 완전히 갇혀가지고 물조차도 먹으면 안 된다라는 고정관념. 그러니까 그 틈새를 파고들어서 간헐적 단식하면 안 되는 이유 해가지고 또 어그로 끌고 뭐 근감소실증 갖고 온다. 아침 굶으면 안 된다. 이게 원래 삼시세끼 논리거든요. 뇌는 일정한 규칙적으로 식사 공급이 돼야 가장 효율적으로 돌아가고 아침에 포도당 에너지 공급원이 들어와야 우리 몸이 균형이 맞춰서 인슐린이 잘 이 조화가 맞아서 폭식을 안 하게 된다. 네, 이거는 원론적인 얘기죠. 원론적인 얘기죠. 첫 끼를 우리가 언제부터 이렇게 챙겨 먹고 살아왔느냐. 이거는 뭐 몇백 년도 안 돼요. 인류 역사적으로 보면. 그래서 제가 강조하고 싶은 거는 공복을 최소 유지해주는 시간은 여러분이 수면 시간만이라도 유지를 하는 패턴은 가져줘라. 8시간, 그쵸? 그럼 여기에 내가 조금 더 굳이 오늘은 안 먹어도 컨디션이 괜찮아 생각하면 4시간에서 뭐 6시간만 더해지면 그게 12시간, 14시간 이렇게 되는 거거든요. 근데 이때 내가 나는 뭘 먹어야겠어 한다면 그 첫 끼로 바로 채소과일, 그것도 원물로 먹지 말고 주스 형태로 한번 먹어봐라. 왜? 소화 흡수 형태가 가장 빠르고 에너지가 덜 들고 그 대신에 우리 몸에 들어있는 밤새 소화, 섭취, 동화했던 그 애들을 배출해내줄 수 있는데 에너지를 줄 수 있는 가장 효과적인 게 왜? 당 공급도 하니까 과일의 과당이 나쁜 게 아니라니까요, 여러분. 이런 원리로 공급이 주어졌을 때 과당은 아주 본인 역할을 하는 겁니다. 설탕이 문제인 거죠. 인공과당, 액상과당이 문제인 거지 과일의 과당은 죄가 없다. 그래서 첫 끼를 내가 무조건 굶어야 하는 게 간헐적 단식이다 생각하지 마시고 저는 그렇게 하면 지속된다고 보지 않아요. 결코. 그래서 다이어트가 실패하는 겁니다. 오랫동안 할 수 있는데 고통 없이 불편함 없이 그래서 어떤 날은 먹어도 되고 아침에 채소, 과일, 까주스, 깨주스를 매일 먹어야 되는 상태는 내 몸이 아팠고 지금도 뭔가 회복 중이고 할 때는 매일 먹어야죠. 저조차도 저는 지금은 그 매일 먹어야 돼! 그 강박에서 벗어났어요. 먹을 수 있으면 좋죠. 집에서 누가 해주면 먹으면 좋고 아니면 직접 만들어서 먹어도 되고 그 루틴을 만드셔도 좋은 건데 내가 어떤 거에 절대적으로 의존해서 그걸 안 지키면 안 된다. 그게 생긴 게 영양제 아닙니까? 매일 먹어야 돼. 유산균 몇 억 마리는 매일 먹어야 돼. 오마유, 오메가3, 마그네슘, 유산균 여기에 뭐 칼슘, 칼륨, 마그네슘 뭐 다 너무 많아요. 여기에다가 올리브오일까지 먹고 생강 진저샷까지 챙겨 먹고 그걸 어떻게 다 소화 흡수합니까? 여기다 또 그날 기분 좋다고 케이크 먹고 믹스커피 마시고 그러니까 아프죠. 그래서 쫄쫄쫄 굶으려고 하지 말고 16대 8 간헐적 단식을 하되 아침에는 뭔가 먹은다면 이 첫 끼로는 주스를 드셔봐라. 그게 가장 내 몸엔 효과적이고 효율적이다 라는 걸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공복 상태에서 첫 끼를 어떻게 먹느냐에 따라 하루 컨디션이 달라진다고 하셨는데 이 차이를 만드는 몸의 핵심 메커니즘은 무엇인가요? 우리 몸의 핵심 장기를 이제 오장육부라고 하죠. 물론 어떠한 장기가 약화돼도 다 전체 유기적으로 영향을 줍니다. 근데 참 인체가 신기한 게 폐도 2개가 있고 콩팥도 2개가 있고 그 이유는 번갈아 가면서 이렇게 회복을 할 수 있는 시간을 주기 위해서예요. 왜? 간을 갖다가 돕거든요. 결국에는 이 간이 첫 번째 모든 해독의 열쇠입니다. 피도 결국에는 순환을 간을 통해서 해서 깨끗한 피를 심장을 통해서 혈관 곳곳으로 내보내서 에너지 공급을 하는 거거든요. 그러면 이 에너지 공급을 하는 데 있어서 알부민이 역할을 한다 그래서 알부민 영양제는 백날 먹어봤자 효과가 없고 이 영양제를 통하지 않는 정말 자연에서 온 음식으로 인해서 온 에너지 흡수를 했을 때 나타나는 것들이 여러분이 많이 들은 활성산소, 산소 쓰레기, 대사산물들이 나와요. 그 중에 하나가 옥살산염입니다. 대사산물이에요. 근데 이게 배출을 어떻게 잘 해주냐에 따라서 달라지는데 이 배출을 해주는 걸 돕는 역할이 바로 림프 시스템이에요. 혈관 옆에 같이 다 따라 있는 게 림프관입니다. 그러면 림프관이 있으니까 림프액도 있겠죠. 혈관이 평균 5리터면 림프액은 무려 15리터나 돼요. 그러니까 3배나 많습니다. 혈액이 부족하면 죽잖아요. 림프액이 점점점 역할을 못하고 없어지면 아프기 시작하고 만성질환과 암과 치매가 온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근데 이 림프액은요 순환하지 않아요. 막혀 있어요. 그러니까 일정하게 한 방향으로 흐릅니다. 그래서 예전부터 운동을 해야 된다라고 강조를 한 건데 이게 꼭 운동만 해서 흐르는 게 아니에요. 박수만 쳐도 되고 하하하하 이렇게 웃고만 해도 림프액은 순환됩니다. 그래서 더 뛰어넘어지면 명상, 요가 그리고 생각만으로도 이 순환을 시킬 수가 있다는 게 확인됐어요. 엄청나죠? 이게 이제 뇌과학의 호르몬과 연결이 돼 있는 건데
그래서 뭐 세로토닌, 뭐 행복 호르몬부터 해서 여러 가지 그런 각종 호르몬들이 이런 역할들을 한다라는 거에 연결이 돼 있는데, 이 림프 시스템을 회복시켜주는 역할을 바로 주스가 합니다. 까주스, 깨주스. 그 효과가 확인이 됐어요. 그래서 림프 주머니에 독소들을 배출해낸 거를 암으로 진단을 하는데, 이걸 톡 잘라내서 암 제거하고 항암하고 방사능나서 작게 해봤더니 다 퍼지더라는 거예요. 결국에는. 근데 이 림프 주머니에 쌓여있는 독소들을 이 항산화 효과들을 갖고 항염증 효과를 가진 자연원세손, 사과, 당근, 양배추, 케일, 샐러리를 통해서 몸을 해독, 감각 콩팥을 회복시켜주니 이게 점점점 줄어들고 결국엔 통증도 사라지고 암도 완치가 되더라는 거예요. 제가 말기암 환자 정말 많이 봤습니다. 병원에서는 급작스럽게 아파서 갔는데 한두 달밖에 안 남았습니다 해서 수술도 못 하시고 아무것도 못 하신 분들이 와요. 왜? 한방병원 한의원 가시면 그런 분들 잘 안 받아주신 경우도 있거든요. 한약 쓰기 겁나죠. 이러든 저러든 죽으니까. 그쵸? 그 책임에 근데 소재에서 좀 자유로워질 수 있는 게 이제 저 같은 한약사는 용감하거든요. 왜냐면은 환자가 원해서 하는 거니까 이거 드세요라는 거보다는. 근데 제가 하는 건 자연 치유인 거예요. 착즙 하루에 드셔보세요. 500ml씩, 1리터씩, 2리터씩. 왜? 지금 뭐 죽게 생겼는데 안 할 이유가 있어요? 이 방법은 이미 오랜 동안 전해져 왔고 한약 역시 그런 순간들의 효과를 발휘한 처방이 이미 존재하고, 근데 믿음의 문제거든요. 믿음의 문제. 근데 한약을 쓰기 이전에 저는 이 까주스, 깨주스만으로도 림프 시스템을 치유할 수 있다. 그래서 몸 안에 쌓인 독소 배출을 해주면서 이게 결국에는 뇌혈관까지도 건강하게 해서 치매를 진단받고 알츠하이머 진단받고 파킨슨병을 앓았던 분들도 그렇게 속도를 더디게 해준다는 약들 끊고 착즙의 효과를 보면서 다시 개선되신 분들이 너무나 많아요. 가면은 검사를 또 하니까 병원에서 놀래죠. 어떻게 된 거냐? 아무도 근데 그런 거에 대해서는 연구하려고 하지 않죠. 왜? 이거 제약회사가 착즙 주스 팔기 어렵거든요. 원양 빠진다고 생각을 할 수도 있지만 저 근데 차라리 제약회사가 대대적으로 한번 제대로 된 착즙 주스를 전 세계로 유통시키는 거 어떤가 그런 생각해요. 진짜 인류 건강을 위해서 안녕을 위한다면 근데 이거 돈 안 되거든요. 돈 안 돼요. 왜? 영구적으로 사람들이 좋아지니까. 근데 계속 그 공급을 하면 좋지 않을까? 근데 돈벌이로 따지면 항암제, 당뇨약이 훨씬 더 부가가치가 크지. 농수산물은 마진율이요. 정말 5%, 10%도 안 됩니다. 근데 제약회사 건강기능식품 영양제부터는요, 기본이 50% 먹고 들어가요. 여러분. 제품 개발비라는 게 있으니까. 많게는 200%, 300%도 내는 거예요. 이게 게임이 되겠냐고. 그래서 이런 자본주의 논리를 알고 산업주의 원리를 알면 내가 어떠한 원리로 내 몸을 회복시킬 것인가 해보고 자연주의, 자연치유력, 채소과일, 까주스, 깨주스 해보고 안 됐을 때 영양제 드시고 영양제조차 안 됐을 때 왜 영양제가 한 3개월 먹으면 일시적으로 효과는 나요. 왜 안 나겠어요. 약품이 들어가는 건데. 근데 그게 독성이 쌓인다는 거죠. 그랬을 때 안 되면 저는 한약 써보고 최종 안 됐을 때 왜 급작한 상황이 아니잖아요. 지금 위급한 상황이 아니잖아요. 수술은 차후에 어느 정도 충분히 3개월 정도 몸 만들고 나서 그때 결정하셔도 좋겠다. 결국 선택은 누가 하니까? 내가 하니까. 누가 억지로 절대로 환자 수술 동의서 없이 살리는 상황은 응급 상황도 누군가 보호자가 사인을 해줘야 돼요. 법적으로. 왜? 누군가는 책임을 져야 되니까. 그러니까 결국에는 내 삶의 주인은 나구나. 내가 하루 첫 끼를 어떻게 시작할 거냐. 그 관점으로 한 번쯤은 깊게 고민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아침을 커피로 시작하는데 공복에 커피를 마시는 습관은 몸에 어떤 영향을 줄 수 있나요? 자, 첫 끼의 기적 핵심은 1, 2, 3 법칙이에요. 이걸 제가 앞으로 어디든 강조드릴 겁니다. 우리 똑똑한 스푼에서 가장 먼저 이 1, 2, 3 법칙을 말씀을 드리는 건데 3가지 법칙 중에 커피 끊는 게 무조건 들어가요. 저는 제 예방원 환자들은 무조건 커피부터 끊고 오게 합니다. 저는 예약제로만 하기 때문에 이제는 10년이 넘다 보니까 뭐 돈을 많이 벌려고 하는 목적이 이제는 없어요. 그래서 철저하게 예약제로만 하고 오시기 전에 기본적으로 술, 담배는 제가 막 무조건 끊으세요 라는 건 안 해요. 왜? 어려우니까. 근데 커피는 끊을 수 있냐 없냐를 보는 거예요. 거기서부터 커피를 끊어왔다 하면은 한약을 처방할 가능성이 있다. 왜? 커피를 안 끊는다는 건 환자가 의지가 없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역설적이긴 한데 그게 무슨 차이야? 왜냐면 한약을 쓴다는 거는 돈을 들여서 그래도 목돈을 들여서 내 몸을 좋게 만드는 건데 유해한 요소들부터 스스로가 안 하고 그러니까 딱
차단을 해놓고 온 상태에서 한약을 먹어야지 마음의 준비가 돼 있어야지 한약을 쓰지. 한약을 쓰면은 우선적으로 그런 것들을 먼저 해독하느라고 몸이 회복되는 속도가 더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돈을 버는 구조는 아닌 거죠, 이게. 그래서 저는 무조건 한 달만 우선 처방을 합니다. 제 한약사가 고유할 수 있게 조제할 수 있는 처방이 있어요. 그럼 그것만 써도 충분히 좋아지거든요. 왜? 몸에 안 좋은 것들을 없애니까. 그래서 커피가 그만큼 내가 모르는 사이에 몸을 갉아먹고 있다. 저도 1년에 커피를 지금은 한번 세보면 한 5번에서 10번 정도는 먹을 것 같아요. 5번에서 한 10번 정도. 라면도 아마 그 정도일 것 같고. 근데 국수는 좀 자주 먹기 시작했어요. 국수는. 소화도 잘 되고. 그리고 제가 뭐 많이 탄수화물 섭취를 다른 걸 안 하다 보니까, 군것질을 안 하다 보니까 먹고. 그래서 한 달에 한 번씩 커피를 먹는 정도로 족하다는 거죠. 그 맛도 즐기고 순간 뭐 좀 에너지 붐업도 되고, 그래서 자양강장제 같은 것도 그런 효과들이 조금씩 날 수 있는 거고. 근데 이거를 매일 먹잖아요. 문제는 그것도 하루에 1리터씩, 뭐 용어도 여러 가지가 나왔습니다만 2리터짜리도 팔잖아요. 대용량 싸게 해가지고. 그게 절대 좋은 게 아니다. 그래서 과학적으로는 커피의 부작용 치시면, 제가 3, 4년 전부터 커피에 대해서 용감하게 불편한 진실을 알리고 나서부터는 많이 정보들을 줍니다. 아직도 근데 99%는 커피의 유해성보다는 좋은 점들에 대한 PPL이 많아요. 그래서 여러분이 지금 아프다면 커피를 하루 시작할 때부터 먹는 습관부터 바꾸면 2주면 분명히 몸이 좋아져서 아무것도 안 해도 돼요. 까주스, 깨주스조차 안 먹어도 돼요. 커피만 끊었을 뿐인데 두통이 사라졌다, 변비가 좋아졌다, 비염 아토피가 좋았다, 피로가 점점점 더 개선이 됐다 라는 걸 느끼실 거예요. 이건 단순히 뭐 불면이 개선됐다, 수면 질이 좋아졌다 그렇게 접근하는 게 아니고 아주 복합적으로 움직입니다. 아주 복합적으로. 그래서 처음 말씀드렸듯이 콩팥이 2개 있는 이유는 한쪽이 쉬게 해줘야 되는데, 콩팥이 위에는 또 부신이라는 장기가 양쪽에 있단 말이에요. 근데 커피가 이 장기 부신을 못 쉬게 하고, 그러니 콩팥이 부하가 걸리고, 콩팥이 부하가 걸리면 간이 다시 부하가 걸리고, 간이 부하 걸리면은 누가 최종적으로 부하 걸리겠어요? 소화가 제대로 안 되니 췌장이 망가져요. 위와 장이 망가지기 시작하면서. 그러니까 이게 유기적인 겁니다. 아주 오랫동안. 속는 셈 치고라도 커피 한번 끊어보세요. 근데 커피 파시는 분들 입장에서는 불편한 진실이겠지만, 여러분이 커피 2주 정도 안 먹는다고 해서 우리나라 커피 산업 시장 절대 안 망합니다. 그러니까 내 가족이 하고 내 부모님이 하고 내가 커피 사업을 하더라도 파시지 말라는 게 아니에요. 그게 하나의 산업인데, 사업이고 돈벌인데 그걸 어떻게 하라 마나 하지 마라, 그런 거는 공산주의죠. 그러니까 그건 별개로 내가 카페를 하더라도 일단은 내 몸이 좋아져야, 또 누군가는 커피를 원하는 사람은 그거를 팔아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윤리적 도덕적 관념이 아니니까요. 한 번쯤 조금 커피는 나부터 끊어보자. 그리고 주의 끊으라고는 하지 마세요. 나 끊었으면 됐어요. 그걸로 족한 거지 막 싸울 필요는 전혀 없는 거예요. 난 디카페인 먹는데, 야, 디카페인이 더 안 좋다는데, 막 이런 얘기 하실 필요도 없어요. 그런 걸로 싸워봤자 에너지 낭비니까 나부터 실천해보자. 그리고 남한테 잔소리 하지 말자.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복잡한 이론을 빼고 아침 한 끼는 이렇게 시작해라라고 한 문장으로 정리해 주신다면 어떻게 말할 수 있을까요? 네, 이번 편은 여러분 묻지도 따지도 않고 1, 2, 3 법칙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제가 계속 이렇게 강조드리는요, 여러분이 모르겠어요. 이 강연 영상이 썸네일이 1, 2, 3 법칙 이렇게 나가면 좋겠지만, 이거는 고유 PD의 권한이니까, 편집의 영역은 제 영역이 아니니까. 근데 1, 2, 3 법칙이 그만큼 강력합니다. 근데 이거를 지키기가 어려워요. 하루 시작을 물로, 미지근한 물로, 음양탕, 찬물과 따뜻한 물. 이 섞을 때도 이제 대류현상 때문에 뭐 따뜻한 물 섞고 찬물 섞어라 이런 원론적인 이론이 수천 년부터 내려졌지만, 지금은 미세 플라스틱이 너무 많아요. 집에서 종이컵 쓰신 분도 있고, 뭐 플라스틱 컵 쓰신 분도 있고, 뭐 사기그릇, 유기그릇 쓰신 분도 있지만, 복잡하니까 찬물 절반, 따뜻한 물 절반. 근데 이때 뭐 100ml, 100ml씩 해가지고 200ml가 돼서 그걸 다 드실 필요는 없어요. 왜냐면 저 같은 경우는 한 3, 40ml 정도만 먹어요. 왜냐면 입을 헹구고 그 정도만 먹어도 하루 시작이 된다는 거 몸에 알리거든요. 근데 수분이 그만큼 몸에 부족할 날에는 더 먹어집니다. 실제로 몸이 50ml를 넘어서 100ml도 꿀꺽꿀꺽 넘어가요. 이게 참 신기한 게, 제가 이제 육아를 신생아 때부터
5년간 옆에서 밀착 마크를 24시간 해오다 보니까 아들을 깨어나서 저도 일어나면 소변을 누게 하고 그 다음 물을 먹게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물이 부족한 날에는 밤에 절대 소변을 안 넣어요. 그러니까 이 건강 정보가 최악인 게 저는 원래 뭐 잠을 자면은 공장문이 다 닫아서 원래 소변을 안 누러 가는 게 정상입니다. 이딴 소리 듣고 거기에 나는 하루에 두세 번 소변 보러 가는데 나는 신장에 문제가 있나 방광에 문제가 있나 신경과에서 그런 얘기를 많이 들어요. 상담이라고 듣고 와가지고 이게 아주 의대나 약대에 배운 인체생리학의 책에서 이론으로만 바탕이 된 거예요. 우리 인간의 몸은 그렇게 간단하지 않아요. 현재 내 몸이 내가 그날 먹은 수분량이 많아서 배출할 게 많으면 밤에 동화 주기에 따라서 먼저 독소를 배출을 하는 겁니다. 그러면 자연스럽게 소변을 볼 수 있는 거지. 무슨 그게 불면이 난 있나 봐. 방광이 안 좋나 봐. 전립선이 안 좋나? 이게 다 다른 거예요. 그날 그날 컨디션 따라서. 그래서 저조차도 깊게 잔 날도 있고 화장실 간 날도 있고. 근데 이 어린 친구도 자라나는 성장기를 보니 오줌이 노랄 때는 아침에 물을 많이 마셔요. 근데 밤에 막 2번, 3번 오줌 쌀 때가 있어. 자기 전에 저녁에 물을 많이 먹은 거지. 그날 또 막 그런 음식들을 많이 먹고 과일도 먹고 막 이런 게. 그럼 아침에 물 조금만 먹어. 이게 본능적으로 애들은 본능적으로 하는데 이 본능을 갖다가 없애버리는 게 사탕, 젤리, 초콜릿, 아이스크림이에요. 아이들 본능을 깨버리는 게 비타민C가 아니잖아요. 이게 뽀로로 비타민C 그게 사탕이지 비타민C가 아니야. 근데 애들이 비타민C 줘 비타민C 줘 하게 만들어버린 거예요. 엄마도 그게 뭐 좋은 거라 생각하고 젤리를 주고 있고. 그래서 여담이 좀 길었습니다만 이렇듯 사람의 몸은 환경에 따라서 다르다. 그래서 아침에 내가 물을 먹어봤을 때 500ml 반드시 먹어야 된다는 법칙도 없고 200ml가 적당한데 그거는 조절해서 드셔야 된다. 그리고 나서 한 30분 정도 있다가 CCA 주스, 까주스, KCA 주스, 깨주스 드시고 이 양은 200에서 300ml. 하루 양으로 따지면 500ml는 드실 수 있게 2번에 나눠서. 근데 이게 점점점 조금 익숙해지면 한 번에 500ml도 드실 수가 있어야 된다. 그래서 공복 시간을 내가 8시간을 수면 시간으로 잡았으면 되시면 아침에 물만 먹고 레몬수 드실 수 있으면 드시고 4시간 정도 지나면 오전 10시나 11시에 까주스나 깨주스를 드시는 루틴을 추천드려요. 왜냐면 10시간에서 12시간 됐을 때 살이 찌신 분들은 드디어 지방을 조금씩 태우기 시작하거든요. 그래서 오토파지라고 그래서 이게 노벨 생리의학상 을 받은 개념인데 여기서 간헐적 단식이 온 겁니다. 근데 당연한 거예요. 소식해라. 야식 먹지 마라. 그쵸? 근데 16시간이 됐을 때 이 오토파지가 가장 활성화되더라. 쓸모없는 세포들을 먹이로 삼아서 에너지원으로 쓰더라. 자가치유를 하더라. 조절세포인 T세포가 있더라. 왜? 진두지휘 감독하는 애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대식세포, NK세포. 이 면역세포들을 진두지휘하는 조절 T세포가 있더라. 이것까지 노벨 생리의학상을 받았습니다. 이게 제가 강조드리는 자연치유력이고 자가치유력이거든요. 근데 이걸 복잡하게 막 설명하고 막 어렵게 해서 밤에는 소변을 보면 문제가 있는 겁니다. 이렇게 설득을 시켜 세뇌를 딱 해버리는 거죠. 거기서 벗어나셔라. 그래서 이거를 위해서는 여러분이 뭘 해야 된다? 결국에는 마지막 커피를 끊어야 된다. 이게 1, 2, 3의 법칙입니다. 그래서 딱 이번 강연의 한 줄 키워드는 1, 2, 3 법칙만 실천해라. 첫 끼 뭘 먹냐? 2주만 3가지 원칙. 음양탕, 미지근한 물, 까주스, 깨주스, 마지막 커피 끊기. 그렇게 2주 체험 꼭 하시고 이 영상들에도 효과 봤다. 제가 그래도 강연을 유튜브에서 많이 하고 제 채널도 있습니다만 제 채널에 오셔서 댓글은 많이 달아주세요. 근데 조회수 많이 나온 채널들도 있고 뭐 안 나온 채널도 있고 하지만 공통적으로 영상에 댓글 항상 남겨주세요. 원장님 덕분에, 한약선생님 덕분에 2주만 실천했는데 좋아지셨다. 그리고 약 끊었다. 이건 어떻게 설명할 거예요, 그거는. 그래서 너무 이 소비를 부추기는 건강정보에 휩쓸리지 마시고 1, 2, 3의 법칙, 첫 끼의 기적 꼭 실천해 보시기 바랍니다. 네, 안녕하세요. 인천 송도에서 예방원 한약국을 운영 중인 조승우 한약사입니다. 우리 똑똑한 스푼 채널은 참 인연이 깊어요. 처음 제가 강연 시작할 때 초창기 무렵부터 시작을 해왔는데 그래서 항상 책이 나오면 여기를 먼저, 왜냐면 제가 어딜 다녀도 PD 작가님들이 많이 바뀌시는데 여기 PD님은 몇 년째 저랑 같이 하니까 저도 이게 더 정이 가고 사람이란 게 그래요.
그리고 신뢰도 쌓이고 믿음도 있고. 그래서 항상 먼저 책을 소개를 해드리는데 벌써 9번째 책입니다. 누구는 뭐 한간에 그쵸. 너도 결국엔 책팔이 아니냐. 제 본업이 작가가 됐어요. 그러면 책을 파는 게 제 수입원이 되겠죠. 근데 또 원래는 제가 한약 전문 약국이니까 돈을 벌기 위해선 한약에 관한 책을 썼을 겁니다. 그리고 이 채소과일에 대한 책을 썼으면 채소과일 사업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 CCA 주스, KCA 주스를 이렇게 많이 알렸고 레몬수를 알렸기 때문에 제 이름을 건 주스 사업 했으면 돈 많이 벌었을 거예요. 그런데 저는 이미 32살 때 죽음을 경험해 봤고 커피 사업을 해봐서 돈을 벌었다가 건강 잃어봤고, 그러니까 돈을 추구했을 때는 결국에는 만족이 안 된다는 걸 저는 제 나름대로 제 삶의 가치관, 철학을 만든 거죠. 물론 제 아내는 언제 돈 벌 거냐, 언제 대출 다 갚을 거냐 당연히 아내로서 그런 얘기를 할 수가 있겠지만, 그래서 이 책을 통해서 결국에는 9번째 책인데 종합판이에요. 첫 책인 채소과일식재부터 완전 배출, 완치 비만, 뭐 채소과일식 레시피, 그리고 가장 또 자기계발서로 많은 사랑을 받았던 나를 살리는 습관, 죽이는 습관. 요거는 예스24에서 오늘의 책에 선정이 됐거든요. 그 정도로 책이 수준이 높아요. 그래서 저는 자기계발서로도 또 성공한 작가가 됐고, 그리고 이 직전에 나온 필사책 나는 지금 건강합니다. 그러니까 저는 제가 어린이를 위한 채소과일식까지 냈기 때문에 동화로 작가로서는 성공했죠. 근데 그 성공의 기준을 저는 돈으로 보지 않아요. 왜? 제가 더 돈을 벌려고 했으면 지난 수년간 강연을 엄청 했을 거고, 그걸 통해서 팬덤을 만들었을 거고, 그 팬덤을 이용해서 또 뭔가 사업을 했을 거고 알거든요. 저도 돈 버는 방법은 빠삭히 압니다. 하지만 이렇게 항상 2-3시간씩 와서 목이 쉬도록 이렇게 유튜브 영상을 조회수가 나오든 안 나오든 일정하게 여러분께 찾아서 인사드리는 이유는 돈이 안 되는 정보가 진짜 여러분을 위한 정보라는 걸 알려드리고 싶은 거예요. 책에 있는 내용이 지난 10수년간 제가 공부해오고 임상 경험했고, 지난 8권의 책을 이 한 권으로 집약이 됐습니다. 그래서 정말 책 읽기가 어렵다는 거 알고 책 한 권 산다는 게 얼마나 여러분들이 귀한 선택해 주셨던 것도 알아요. 그래서 이번 책은 정말 더 읽기 쉽게 썼고, 술술 누가 읽어도, 초등학생 읽어도, 그리고 5장에는 한 번 더 브로그 개념처럼 5장을 아예 챕터를 만들어 놨어요. 그래서 앞선 내용들을 다 실전법을 일목요연하게. 그래서 이 책 딱 사시고 5장만 보시고 바로 2주 실천하고 몸이 좋아지면 다시 1장도 있고 2장도 있고 3장도 있고 4장도 있고 책 읽는 방법까지 제가 들어서면 자세히 설명을 해놨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부록을 무려 3개나 실어놨어요. 첫 번째, 제 예방원 임상경험. 왜? 아프신 분들 여러분에 대해서 여지껏 제가 한약에 대해서 언급을 자세히 한 적이 한 번도 없었거든요. 왜냐면 한약을 팔면 돈 많이 벌죠. 많이 벌 수 있습니다. 제가 아무리 마진을 적게 보고 좋은 약재를 쓴다고 해도 책 파는 거랑은 비교가 안 돼요. 사업 구조상. 전 또 혼자서 하기 때문에 인건비 또 절감도 되고. 근데 한약을 강조를 안 해왔던 이유는 진정성을 좀 더 전 책에 싣고 싶었고, 근데 이번엔 처음으로 부록에 제 예방원 임상 경험을 다양하게 좀 실었어요. 한약으로 좋아지시는 분들. 왜? 포기하지 마시라고. 병원에서 진단받고 임종을 그냥 속수무책으로 당하시는 분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포기하시지 마시라고 넣고, 두 번째 부록에는 또 운영하고 있는 예방원 카페. 거기가 이제 3년이 넘으니까 1000일 동안 실천하신 분들이 있어요. 매일 글을 올려주십니다. 정말 저한테는 고마우신 분들이죠. 저는 그분들 덕분에 이 GP를 계속 할 수 있었어요. 그분들 중 대표적으로 6분을 또 선정해서 6명의 실천 사례, 이미 10만 개가 넘는 글이 있어요. 그러면 그게 임상이고 가장 과학적이고 의학적인 데이터죠. 채소과일 먹었는데 3년이 넘도록 당뇨가 뭐 생긴 게 아니고 모든 콜레스테롤, 갑상선약, 모든 뭐 심장, 콩팥 그런 게 좋아졌는데, 그래서 그분들 사례를 실었습니다. 믿음을 좀 가지시라는 거죠. 또 마지막 부로 3번째는 Q&A 20을 또 엄선했어요. 왜? 책 읽기 힘들잖아요. 그래서 책 안 나가면 먼저 또 Q&A 20 읽고 인식의 전환이 되게. 이 작업이 결코 쉬운 작업이 아니에요, 작가로서는. 그래서 이 책은 제가 1년 넘게 정말 시간이 걸렸고 에너지를 많이 쏟았습니다. 그리고 출판사에서도 그러한 또 제 진심과 진정성을 이해해 주셔서 또 적극적으로, 그래서 처음으로 체험단도 선정해가지고 200분 넘게 워크북이라는 이 요약집 선물로 드렸어요. 왜? 저에 대한 찐팬들이잖아요. 그죠? 저에 대해서 관심을 가져. 저는 정말 유명인이 아니고, 저는 셀럽이라 생각도 안 하고 인플루언서도 아니고, 그냥 제가 먼저 깨우친, 알고 있는 걸 쉽게 전달해 드리는 것 뿐인데, 그걸 실천하고 다 전파해 주신 독자분들이거든요. 우리 똑똑한 스푼에서도 영상 보시고 또 실천해 주시고 전파해 주시고, 그분들에게 저는 이제 제가 드릴 수 있는, 저도 언제 죽을지 모르잖아요. 요새 또 다시 운전해서 다니는데 누군가는 매일 죽고,
심지어 누군가는 하루에 30분마다 극단적인 선택을 합니다. 정말로. 제가 인천 송도 사는데 인천대교가 보이거든요. 이제 월세 살다 전세로 살고 있습니다만 거기서 누군가는 극단적인 선택을 해요. 그런 상황에서 제 책을 보시고 실천해 주시고 그런 분들께 워크북, 그분들은 정말 큰 선물을 받으신 거고, 초판본에 한해서 더 한번 앞서 제가 강연에서 강조드렸던 까주스, 깨주스 레시피 엽서, 그리고 2주 플래너, 이게 다 돈이거든요. 출판사 입장에서 인쇄물이 더 나가는 건데, 근데 그런 걸 초판으로 선물로 드려요. 초판이 제가 보통 빨리 나갑니다. 보통 요새 작가들 기본적으로 너무 경기가 안 좋으니까 그래도 좀 베스트셀러 작가 하면 2,000부, 안 되면 뭐 1,000부도 찍어요. 500부 찍고 그 정도로 책 파는 게 어렵습니다. 근데 제 책이 30만 부가 넘게 나간 건 효과가 인정이, 입증이 됐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영상을 보시고 아직도 긴가민가, 주스 먹으면 혈당 오른다는데, 간하고 콩팥이 안 좋다는데, 아직도 난 영양제에서 못 벗어나고 있고, 아직도 검사에서 못 벗어나서 수치에 끌려다니고 있다면, 저는 이번엔 과감히 말씀드려요. 이 책 한 권은 꼭 한번 구입하셔서 보신다면 분명히 가족들 전체의 삶이 달라질 거다. 주위에 아프신 분들이 어렵습니다. 네, 약 끊고 뭐 자연 치유하고 주스 먹는다 하면 난리 나요. 난리 나. 근데 그거를 실생활에서 다 실천해 와 주신 분들이 바로 제 구독자분들이신 거예요. 그래서 이 책은 그런 분들을 위해서 레시피를 명확하게 실었다. 하루에 500ml, 최대 2리터, 어떻게 먹을 방법까지. 그래서 여러분은 실천만 하시면 된다. 여러분이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고, 제 영상에 공유를 해주시고, 댓글 달아주시고, 그런 것들이 아주 크다. 여러 가지, 그러니까 다 같이 살아야 돼. 사람이 자기만 잘 살 수는 없어요. 저도 저만 이미, 저는 행복한 법을 알았어. 우리 아내랑 아들이랑 세 식구 행복하게 살아야지. 그럴 수도 있겠지만 더 나은 삶은 결국엔 나누고 전파하고 봉사하고 다 같이. 어떤 경우에도 전쟁은 없어야 된다. 평화가 좋지. 싸워서 뭐 하려고. 싸워서 뭐 하게요. 죽기 박이게 왜요? 죽으면 끝나요, 여러분. 죽으면 끝나요. 그러니까 죽으면 너무 두려워할 필요도 없고, 오늘 또 그냥 사는 거다. 그래서 제 책에 들어서면에 이런 문구를 소개해드리면서 마지막으로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그 비행기를 타다 보면 창문에 구멍이 뚫린 거 발견하신 분 있을 거예요. 이거 그러면 잘못된 거 아니겠지? 창문 깨지는 거 아니겠지? 그게 이제 브리더 홀이라 그래서 숨구멍이라고 해요. 그게 있어서 삼중창이 압력이 유지가 되고 서리가 안 서려서 밖을 볼 수 있는 거고, 깨졌을 때 더 바깥 외부 창문만 깨지게끔 그 기압차를 조절해 주는 겁니다. 아주 과학적인 거죠. 그것처럼 창문에 구멍이 있다고 해서 하자가 아니고 그 숨구멍이 있었을 때 더욱더 안전한 것처럼 우리 인간의 몸도 완전하게 하려고 하면 안 된다. 삶 자체도 그렇게 완벽하게 세우려고 하면 안 된다. 그냥 주어진 하루하루를 그냥 태어났으니까 그냥 사는 거야. 이 생각을 받아들이고 나면 특별한 의미와 목적을 찾아서 달성하기가 쉽습니다. 그런데 내 삶은 나는 소중해, 나는 의미가 있어, 난 특별해야 해, 난 우주와 같이 빛나는 존재가 될 거야, 이 강박을 갖고 대하는 목표가 아무리 달성돼도요, 더 높은, 왜? 비교가 계속 되거든요. 그래서 부자들이 불행해요. 10억 벌면 100억 벌고 싶고, 100억 벌면 1000억짜리, 1000억 벌면은 1조짜리. 끝이 없죠, 끝이 없어요. 그게 욕심이죠. 욕망이고. 그래서 그렇게 여유를 가지는 삶을 좀 가지셔라. 누굴 위해서? 나 자신을 위해서. 누구도 아닌 나 자신을 위해서. 그래서 그런 마음의 괴로움이 없는, 항상 제가 강조하는, 오늘 또 그냥 채소갈식. 왜? 수행하는, 마음 수행하는 방법이 가장 쉬운 게, 할 수 있는 게 음식을 바꿔보는 거예요. 제가 아직도 육류가 뭐 더 좋습니다, 카니보어는 아닙니다, 이런 주장은 아주 협소한 거예요. 전체를 보셔야 돼요. 삶 전체를, 우주 전체를, 지구 전체를. 그러면 진실은 아주 단순하게 답이 나옵니다. 그 시작을 저는 우리 여러분이 이렇게 첫 끼의 기적, 이렇게 책을 강추한 적은 한 번도 없어요. 근데 이 책은 그만큼 제가 여지껏 심혈을 기울여서 만들었고, 그 효과를 분명히, 왜? 저를 모르신 분이 더 많죠. 대한민국 그 책 구독자, 그 책을 사실 수 있는 대상으로 하면 30만 부는 아무것도 아닌 거죠. 그래서 저는 100만 부 100만 부 100만 부 되면은 저 기부 많이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100만 부 정도가 되면 저도 대놓고 아너 소사이어티 이런 거 그리고 기부 얼마 했습니다 이런 거를, 또 물론 선행은 모르게 하는 걸 수도 있지만 우리 김장훈 선생님처럼 전세 살면서 200억 기부하는 그런 거 많이 알려줘야 되는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저도 결국에는 60이 됐을까지 살아있으면 저희 아들도 이제는 어느 정도 성년이 돼갈 나이고, 저 아내랑 약속한 게 기부하자, 재산
기부하자. 우리가 최소한의 생활 것만 하고 나머지는 다 기부하자. 그러기 위해서는 재산부터 모아라. 저희 아내가 아주 고도의 저를 조련시키는 약속을 한 거죠. 이처럼 여러분하고 또 즐겁게 제 10번째 책이 나왔을 때 또는 제가 60이 됐을 때 그랬을 때 그때 또 저에게 연락을 주셔가지고 그것도 하나의 얼마나 큰 기쁨입니까? 그래서 우리 여러분 그때까지 항상 건강하시고 마음 평안하시고 행복하시길 기원드리면서 이번 강연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